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세 번째 강의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물선 운동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달리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인데, 크게 제가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비스듬히 위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이제 저기 테니스공 같죠? 이제 테니스공을 수평 방향으로 V0의 속도로, 수평 방향의 성분으로 V0의 속도로 던졌을 때, 이 지금 테니스공이 지금 이제 낙하하는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X축, 그 수평축을 X축, 그 다음에 연직 아래 방향을 Y축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 물체의 그 속도가 이제 X 방향의 수평 방향의 성분도 있을 테고 연직 방향의 성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 방향의 성분을 속도의 X 성분, 연직 방향의 성분을 속도의 Y 성분이라고 이렇게 두면, 먼저 X축 방향으로는 초기 속도,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식에 따르면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X 방향의 성분을 해서 제가 아랫부분에 아래 첨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X축 방향의 속도의 성분은 X축 방향의 초기 속도 더하기 X축 방향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우리가 X축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나요?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죠? 연직 아래로만 작용하죠. 그래서 이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X축 방향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없고 X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V0라고 했으니까 이때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그냥 V0, 초기 속도, X축 방향의 초기 속도 성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Y 성분을 보면 Y도 똑같이 X 성분과 마찬가지로 Y축 방향의 속도의 성분은 Y축 방향의 초기 속도의 성분을 제가 V0Y,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가속도를 AY 이렇게 놨을 때 Y축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나요?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AY 가속도의 Y축 방향의 성분이, 즉 Y축 방향을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이제 AY 성분은 바로 중력 가속도가 되겠고, Y축 방향으로는 초기 속도가 있나요? 초기 속도가 없죠. 그래서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없고 중력 가속도 성분만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VY는 G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운동을 보면 X축 방향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항상 속도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X축 방향으로는 항상 속도가 일정해요. V지로. 근데 Y축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일정한 중력 가속도에서 물체가 낙하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운동이 같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 Y축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등가속도 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 노란 테니스 공은 그냥 옆으로 던지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물체를 놓으면 물체가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Y축 방향으로는 가만히 놓은 물체의 운동과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중력을 향하는 방향은 물체가 그래서 옆으로 던져도 수평 방향으로 던져도 노란 테니스 공은 마치 빨간 공처럼 Y축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X축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아서 등속도 운동, Y축 방향으로는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 그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초기 속도가 없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낙하한 거리를 우리가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초기 던져진 부분부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r을 갖다가 우리가 수평 도달 거리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평 도달 거리는 얼마가 되고 물체가 낙하한 높이는 h, 이거는 얼마나 되는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하려면
속도로부터 우리가 이제 변위에 대한 성분을 알아야 되는데, 변위의 x 성분하고 y 성분을 보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죠? x는 v0 t 이렇게 될 테고, 왜냐하면 가속도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v0 t. 그다음에 y 성분은 초기 속도는 없고 중력 가속도만 있기 때문에 y축 방향의 변위는 그냥 2분의 1 gt 제곱. 이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식이잖아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변위는 가속도를 포함하지 않고 v0t. 이게 이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변위고, 요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변위입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 gt 제곱. 요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여러분들이 그 등가속도 운동식을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h만큼 이동했을 때 걸린 시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이 h가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그때 h에 도달하는, h만큼 떨어진 지점 바닥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을 구하면 t는 스퀘어 루트 g분의 2h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 물체는 얼마만큼 수평으로 이동했냐면 r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x는 vt인데 그때 t가 요 시간이 되면 요 지점에 딱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는데, 그때의 시간이 어떤 시간? 낙하한 시간을 대입을 해주면 수평 도달 거리는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 이게 바로 수평 도달 거리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물체의 운동 경로 x 방향과 y에 대한 식으로 이 그 등가속도 운동식을 표현을 해주면 x는 v0t, y는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내가 이 t라고 하는 y 이퀄 2분의 1 gt 제곱에서 t 대신에 v0분의 x를 대입해 줄 수 있죠. v0분의 x. 그래서 얘는 2분의 1 g 곱하기 v0분의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y하고 x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의 변위하고 y축 방향의 변위의 관계식은 2분의 1 g하고 v0, 이게 다 상수니까 얘는 그냥 제가 c로 놓을게요. 얘는 c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y equal c x제곱은 2차 함수죠. x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변위하고 연직 방향의 변위 사이의 관계식은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는 중력장에서 물체를 던지면 물체는 항상 포물선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물론 항상 이 경우는 이제 y가 0에서 지금 이 아랫 방향으로 지금 그 y를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걸 생각하면 이게 바로 이 지금 노란 이 테니스 공이 따르는 경로가 바로 포물선 경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지 말고 이렇게 수평 방향과 어떤 세타의 각으로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위로 던질게요. 이 경우는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져서 낙하하는 경우를 봤는데, 물체를 수평 방향에 대해서 세타의 각도로 비스듬히 던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운동을 하겠는가? 이 경우 비교를 해보면 얘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을 받을 테고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운동을 할 테고, 수평 방향 X축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죠. 중력은 항상 연직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는 등속도 운동, Y축 방향은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왼쪽은 뭐냐 하면 이 수평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던져진 속도의 Y축 방향 성분을 제가 까만색 화살표라고 이렇게 두면 이 까만색 화살표의 성분과 같은 속도의 성분으로 물체를 연지기로 던질게요. 동시에 이렇게 던졌을 때 물체가 어떻게 운동할까요?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은 운동을 이렇게 할 텐데, 이 빨간색 공은 그냥 연직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1차원 운동을 하겠지만, 이 지금 회색 공은 옆으로 비스듬하게 던졌기 때문에 연직 방향의 성분은 똑같은 빨간색과 똑같은 운동을 하지만 수평 방향의 성분도 동시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위쪽으로는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최고점에 도달해서 다시 이제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제자리로 오는 이러한 운동을 할 텐데, 수평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등속도 운동이라서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 시간 수평 방향의 성분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궤적을 이렇게 그리면 이 물체의 궤적이 어떤 운동을 할까요?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비스듬히 던지나 수평 방향으로 던지나 중력장에서 물체를 던지게 되면 이 물체는 항상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에 의한 등가속도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의 영향,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기 속도의 성분을, 이 빨간 화살표 방향의 초기 속도의 성분을 V0라고 하면 수평 방향의 성분과 수직 방향의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수직 방향의 성분은 V0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 성분을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 X축 방향의 속도는 항상 V0 코사인 세타로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일편단심 변함없이 항상 V0 코사인 세타, 시간이 지나도 늘 V0 코사인 세타로 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연직 위로 올려진 물체의 운동하고 똑같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Y축 방향은 초기 속도 V0Y, Y축 방향의 초기 속도 마이너스 GT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Y축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식을, X축 방향은 등속도 운동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도 성분을 이렇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그 변위의 성분을 구하면, 물론 Y축 방향은 최고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물체가 점점 올라가면서 최고점에서 그 물체가 정지하니까 이때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0이지만 여전히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지기로 던져진 물체는 여기서 정지해 있지만 옆으로 비스듬하게 던져진 물체는 위에서 정지한 게 아니고 여전히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은 Y축 방향의 속도 성분만 0이고 X축 방향은 0이 아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이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X축 방향은 항상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냥 Y는 VXT,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 T가 바로 X축 방향의 변이 성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하는 Y 성분은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방향의 변이 성분과 Y 방향의 변이 성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도 성분은, X 방향의 속도 성분은 V0 코사인 T 등속도 운동하고, Y 방향의 T 시간 후에 Y 방향의 속도 성분은 V0 사인 T 마이너스 GT 등가속도 운동식이죠. 네, 변이의 X 성분은 X는 VT, 이게 등속도 운동하는 식은 X 이퀄 VT고, 네, 초기 그 X 방향의 속도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 T, Y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V0 사인 세타가 Y축 방향의 초기 속도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변이와 속도의 관계식이 마이너스 2gy는 Y축 방향의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Y축 방향 초기 속도의 제곱인데, V0Y에 해당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V0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게 이제 Y축 방향은 이런 식으로도 그 변이와
속도의 관계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최고점에 도달할 때의 시간을 구해라. 최고점에 도달할 때는 뭘 구하면 될까요? y축 방향의 속도의 성분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그때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은 0이 되니까 vy가 0이 되는 시간 t1은 어떻게 되죠? g분의 v0 sin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의 높이, 그때 역시 여전히 vy 성분이 0이 되니까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있는 요 식을 갖다 쓰게 되면 최고점에서 vy는 0이 되니까 그때 이 높이를 제가 h라고 하면 마이너스 2gh는 마이너스 v0y 제곱이 되고 v0y는 v0 sin 세타가 되니까 그때 높이 h는 2g분의 v0y 제곱이 됩니다. 그 v0y 제곱이 v0 sin 세타가 되니까 v0 sin 세타의 제곱이 최고점에서의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해라. 수평 도달 거리는 얘가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이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의 2배가 될 테니까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까지 이동한 x축 방향의 변유 성분이 바로 수평 도달 거리가 될 겁니다. 얼마 동안? t가 2 곱하기 t1이라는 시간, 이게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이죠. t1이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 2 곱하기 t1이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곱하기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 그래서 그걸 계산해주면 얘는 r은 g분의 2 곱하기 v0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수평 도달 거리가 됩니다. 이 수평 도달 거리에서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삼각함수에 의해서 이게 이제 sin 2 곱하기 세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sin 2 세타는 2 곱하기 sin 세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 도달 거리가 g분의 v0 제곱 sin 2 세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물스 운동은 보면 수평 도달 거리를 보면 r은 g분의 v0 제곱 sin 2 세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체의 속력을 2배로 올려주면 초기 속도를 2배로 올려주면 수평 도달 거리가 몇 배가 되나요? 4배가 되겠네요. 수평 도달 거리는 4배가 될 테고 이제 R을 수평 도달 거리를 최대로 주어진 조건에서 초기 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수평 도달 거리를 최대로 보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in 2세타가 최대가 되게끔 해주면 되죠. sin 2세타, sin 삼각함수 sin이 최대가 되는 건 1이 되면 되겠네요. sin 2세타를 1로 만들어주는 세타는 45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R의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우리가 세타를 45도 방향으로 물체를 던져주면 물체가 가장 멀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면 60도인 경우, 세타가 60도인 경우하고 세타가 30도인 경우가 똑같은 지점에 도달하죠. 그거 이제 sin 2세타가 sin 2 곱하기 30도하고 sin 2 곱하기 60도, 120도하고 sin 60도가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타가 15도인 경우하고 세타가 75도인 경우도 똑같은 지점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체를 가장 멀리 보내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이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제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는 이제 자석이 있고, M이라고 쓴 건 자석이 있고 이 자석에 캔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석에 이제 캔을 이렇게 붙여놓고 어떤 친구가 옆에서 내가 이제 공을 쏴요. 공을 확 불어가지고 이 캔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캔을 맞추기 위해서 공을 저렇게 딱 쏴야 되는데 지금 민수가 자석에 매달린 캔을 향해 공을 딱 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공을 탁 쏘는 순간에 캔이 자석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 초기 조건이 민수가 공을 쏘는 순간에 자석이 순간적으로 똑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랬을 때 이제
캔은 그 순간에 떨어져서 밑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 캔을 맞추기 위해서는 민수가 어느 지점에다가 어느 지점에다가 쏴야 되는지, 캔의 어느 방향을 향해서 쏴야 되는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그림처럼 점선 방향으로 그냥 캔을 정확하게 정조준 해가지고 딱 쏘면 캔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얘가 민수가 딱 쏘는 순간에 캔이 자석으로부터 뚝 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 캔을 맞추려면 내가 민수가 그냥 캔을 딱 정면으로 보고 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위를 향해서 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아래를 향해서 쏴야 될까요? 정답은 두두두두두두.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제가 캔을 향해서 쐈어요. 그림처럼 점선 방향으로 캔을 향해서 딱 쐈는데,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t 시간 후에 공이 캔을 딱 맞추겠죠. 뭐. t 시간 후에 공을 여기에 딱 도달을 하겠죠. t 시간 후에 딱 도달을 하는데 캔이 그 자리에 있나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캔을 쏘는 동안에, 캔을 쏘는 순간에 캔이 자석에서 떨어지니까 t초 동안에 캔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t초 동안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못 맞추겠죠, 뭐. 중력이 없으면 공은 지금 점선 방향으로 이동을 할 테고, 캔은 그동안에 이만큼 떨어질 테고. 그러니까 중력이 없으면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정조준했을 경우에. 근데 중력이 존재합니다. 중력이 존재하죠?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t초 후에 내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까요? 중력이 존재하면 캔과 마찬가지로 이 공은 t초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을 할 거냐면 h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죠? h만큼. 그러니까 캔이 낙하하는 거리만큼 이 공도 떨어질 겁니다. 그 낙하하는 거리가 2분의 1 gt가 되기 때문에, 이건 중력이 없으면 못 맞추지만 중력이 있으면 정조준 해야지 이 캔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성적으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물체에 실제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공의 궤적은 이 점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t초 동안에 이렇게 휘어서 요 지점에서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캔도 마찬가지로 t초 동안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해서 2분의 1 gt만큼 떨어져가지고 이 캔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캔을 향해서 딱 정조준해서 쏴야지 이 캔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정성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분석을 한 거고, 실제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제가 이 캔을 향해서 V0의 그 초기 속도를 가지고 쐈어요. 그리고 이 V0의 초기 속도는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만큼 기울어진 지점에서 이 공을 쐈을 때 이 공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제가 D라고 할게요. 수평 방향으로는 공은 어떤 운동을 하죠? 등속도 운동을 하죠. 수평 방향의 초기 속도는 V0 sin 세타. 그리고 그게 이동한 시간이 t초 후에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요 지점에 t초 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수평 도달 거리가 이만큼의 수평 도달 거리를 갖게 되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이 공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y는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런 식으로 공의 y 성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x축 방향으로는 d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y축 방향으로 공은 요만큼의 거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이거 t를 d로 표시하면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d가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d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v0는 서로 캔슬되고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d 빼기 2분의 1 gt 제곱이 될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래서 공의 y축 방향의 변이는 d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됩니다. d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d 탄젠트 세타는 요 자석의 처음 높이와 요 공의 처음 높이의 차이가 됩니다. 그게 d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 d 탄젠트 세타에서 2분의 1 GT를 빼준 만큼 요만큼이 공의 t 시간 후의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t초 후에는 공이 x축으로는 d만큼, y축으로는 yt만큼, 그래서 여기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캔의 y축 방향의 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캔은 h는 2분의 1 gt만큼 떨어지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캔의 y축 방향의 변이는 바로 공의 변이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캔과 공이 같은 y축 방향의 변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이 캔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 자석에 매달린 캔을 맞추려면 내가 공을 쏘는 순간에 캔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동시에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이 캔을 맞추려면 뭐 여러 개 고민하지 말고 이 캔을 향해서 정조준에서 쏘면 무조건 100%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문제는 그 2011년도 6월 대수능 모의고사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늘 배운 내용을 최고점의 폼을 쓰는 동안의 물체의 최고점 도달 시간, 그리고 최고점의 높이,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 이런 걸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림은 수평면과 이루는 각 세타, 속력 V 0으로 V0로 던져진 물체가 폼을 쓰는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세타와 V0를 바꿔가며 물체를 던질 때 최고점에서의 속력, 수평 도달거리, 최고점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뭐 세타도 바꾸고 뭐 초기 속력도 바꾸고 그랬을 때 최고점에서의 속력, 수평 도달거리, 물체의 높이를 이렇게 표로 주어졌을 때 이 보기의 진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거를 토대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물체의 원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